자, 보면,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네 가지가, 고등학교 때 1, 2학기 통틀어서 1년 동안 배우게 될 문법적인 부분이야. 문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웠던 것들이야. 중학교 때, 뭐, 비음화, 유음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거고, 문법 요소는 사동, 피동, 높임법,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것들이야. 한글 맞춤법은 맞춤법 조항에 맞춰서 띄어쓰기나, 그, 뭐, 기타 등등, 사이시오 표기 뭐 이런 것들 뭐 배우게 되는 거고 이거는 중세국어 처음 보는 부분이겠지. 어쨌든 여기 부분을 일단 나갈 건데 음운 변동에 대해서 나가 봅시다. 했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음운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소리인데 가장 작은 말소리인데 구별해주는 거지 말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쉽게 말하면 기역과 시옷, 디귿, 글자 하나하나가 음운인데 이런 알파벳 하나하나가 음운인데 이것이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음운이라는 건 이런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두 개의 단어가 글자가 있는데 지금 공과 곰은 뜻이 다르단 말이지.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받침의 이응과 미음이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잖아. 그럴 때 얘네를 최소 대립성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 이응과 미음은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소리와 고리도 의미가 다른 이유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의 소리의 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 그래서 최소 대립성의 관계를 갖는 거고 고리와 구리도 오와 우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구분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 대립성을 갖지. 알아둘게. 그러면 오리와 소리 같은 경우는 최소 대립성이냐 할 때 그럴듯하지만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최소 대립성의 관계를 갖지 못한 거야. 왜? 의미 차이가 있긴 한데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시옷이라는 소리가 있고 소리가 없는 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 대립성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얘네는 다 최소 대립성의 관계를 갖지만 있고 없음으로 구분되는 말 뜻은 단어의 뜻은 그때 얘네는 음은 최소 대립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야. 이런 음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분절은 이 절자가 마디 절자야. 마디절. 마디로 끊어지는 음운. 마디로 끊을 수 없는 음운이 비분절 음운. 그럴 때 분절 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랑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자음모음이고 반모음은 이따가 설명하지. 이렇게 표시를 해 보통. 얘네들은 그래서 사람 하면 시옷, 아, 리을, 아, 미음 소리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음절 단위로도 쓸 수 있지. 그래서 분절 음운이라고 해. 자, 비분절 음운. 얘네들은 그렇게 마디를 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길이, 고젓, 억양 등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길이가 우리 한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의 역할을 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잘한다라고 스펠링을 적을 수 있는 분절 의문엔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칭찬으로 잘한다. 두 번째는 잘한다. 라고 할 때 두 개의 의미는 다르잖아. 다른 이유는 분절 의문 때문이 아니라 억양,
톤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잖아. 의미가 다르잖아. 그럴 때 억양이나 톤 이런 것들이 뭐 역할을 해?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얘네들도 음운으로 취급하는 거야. 음운으로 취급하는 거. 음절 단위로 구분해서 쓸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음운인 거야. 그럴 때 분절 음운은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하는데 음운이라는 명칭은 음의 음소의 운소의 운을 따가지고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 다 분절 음운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자, 국어의 음운 체계 우리 기억나죠? 자음의 체계와 모음의 체계. 자, 총 음운의 개수는 40개. 이제 분절 음운만 배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그 40개를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고 발음이 되는 것이냐,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따라 장애를 받으면 자음. 19금도 아니지만 어쨌든 19개. 40개 중 19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발음은 우리가 모음 21개가 됩니다. 그중에 19개. 이거 그려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조음 위치,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 5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거는 여기 구강구조 그려져 있는 데에서 두 입술이 조음기관 첫 번째,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센 입천장, 혀 뒤와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 이렇게 5군데를 순차적으로 칸에다 집어넣은 거지. 기억날 거야. 그리고 발음하는 방식. 파열이라는 단어는 막았다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빵 하고 터트리는 마찰을 밑으로 내리는 게 좀 더 편한데 마찰은 공기의 흐름을 맞지 않고 하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 파찰은 파열의 파 마찰의 찰. 그래서 처음에 발음하기 전에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가 빵 터지면서 하고 스쳐서 나는 소리. 요게 입대 딱딱한 입천장과 혓바닥이 맞붙어서 공기가 흐르지 않는 표시라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코에서 울리는 소리 비음, 입 안에서 흐르듯이 나는 울리는 소리 유음. 원래 류음인데 유음이야. 그래서 리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좀 좋고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명칭은 예사소리는 평범하게 내는 소리 평음, 된소리는 딱딱한 경자 써가지고 딱딱한 소리 경음, 거센 소리는 격한 소리 격음이라고 얘기해. 자, 다시 여기 입술 소리는 혀끝 두 입술이 두 입술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 잇몸은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딱딱한 센 입천장, 혀 뒤와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글자 모양에서 요 좋은 위치가 같다는 걸 잡아내는 게 맞아.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음, 요 표보단 이게 좀 더 낫습니다. 요 표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일단 5개의 자리를 먼저 그리고 크게 5칸 라인을 그리고 자 5개를 먼저 그리고 조미치 이렇게 자르고 크게 나눠서 위에는 3개 나누고 밑에는 2개 나눠서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 마찰 파열과 마찰의 뜻, 그 성질을 둘 다 가진 파찰, 빵스. 얘네는 묶어서 안 울림 소리. 밑에는 비음과 유음.
둘은 묶어서 울림소리. 그럴 때 바닷가 장사해 미남이랑 어떻게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대각선 내리고 저 끝에 히읗. 바닷가 장사해 미. 여기는 바닷가랑 똑같아. 이랑. 좀 이따 같이 그려볼게. 이때 입술 소리 요 라인은 조음 이치가 같지. 자, 미음을 공유하고 있어. 그럼 바닷가 미남이랑만 쓴 다음에 바닷가 장사해 미남이랑을 쓴 다음에 여기에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쌍기역 키읔 쌍지읒 지읒 치읒 쌍시읒 이런 걸 집어넣으시면 된소리 거센소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좋은 방법. 요 라인은 좋은 위치.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기억나지? 이거 했던 거. 일단 자음 체계표 그리는 건요.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그려주고 한번 크게 나눠주고 세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안 울림 소리, 여기가 울림 소리.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는 네 개. 미남이랑밖에 없어. 여기 파열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 여기 마찰. 그리고 막았다 빵 터지면서 파찰. 코에 솔리는 소리 비음. 입 안에서 흐르듯이 나는 소리 유음. 그럴 때 칸을 이렇게 잘라주면 바닷가 장사에 미나미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는다? 바닷가를 연달아 한 칸 띈 다음에 대각선으로 내려주고 저 끝에 들어가고 미남 이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장짓은 이렇게 쓸게. 사해 미남 이랑이고 파여름에서 바닷가는 쌍비읍과 피읍 쌍디귿과 티읕 쌍기역과 키읔 쌍지읒과 치읒 쌍시읒 이렇게 하면 19개 되고요. 여기 자리 명칭 뭐지? 입술, 두 입술. 여기는 윗잇몸과 혀끝과 윗잇몸. 여기는 혓바닥과 딱딱한 이천장. 여기는 혀 뒤와 여린 이천장. 여기는 목청. 그럴 때 요 라인은 좋은 위치. 여기는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 체계를 다 외울 수 있겠다. 이럴 때 잘 보면 얘네들 잘 보세요. 글자 모양에서 조음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음 들어가 있어요. 입술 소리에는 혀끝과 윗잇몸, 잇몸 소리에는 니은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기본이.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독특하게 이렇게 쑥 이빨이 윗잇몸 생각해보면 되잖아. 이빨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라인에서 난다는 거. 요거는 혀 뒤에서 나는 모양이죠. 기역.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응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갑시다. 기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응에서 여기 지읒 얘는 뭐야? 빵
막았다가 빵. 그래서 딱딱한 이천장의 표시라고, 이천장과 혓바닥에 붙어있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위치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요거 일단은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자음은 됐고, 자, 모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모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고, 모음은 전체 21개입니다. 자음 19개니까 21개인데 그 21개 모음은 입모양의 변화 내지는 소리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입모양이나 소리의 변화가 없는 건 단모음, 있는 건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단모음엔 10개, 이중모음엔 11개가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도 오늘은 배워야 되는데, 단모음 요 사각형 기억이 날 거야. 근데 나는 이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보단 얘를 기억하는 게 나은데, 여기 단모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구강 구조에서 요 그림, 요 위에 입천장 라인이고요. 맨 위에 게. 여기가 혓바닥 내지는 턱의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여기는 입 앞, 여기는 저 입에서 저 뒤쪽. 그래서 일단 이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일단 사각형을 일단 그려놓고요. 자, 입천장, 혓바닥, 혀 뒤, 입 뒤, 입 앞, 이빨이 있는 가까운 곳. 그래서 먼저 그려놓고 절반을 한번 나눈 다음에 이와 을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지금 상태의 이 사각형은요, 입천장 라인과 혓바닥 라인만 보면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선 이와 을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 혀가, 턱이 입천장 쪽으로 다물어져야 요 라인, 입천장과 혀가 닿을 정도로, 즉 어금니끼리 닿을 정도의 입이 닫힌 상태에서 이와 의가 발음됩니다. 벌어진 상태는 안 벌어져요. 발음이 안 돼요. 그럼 이를 발음할 땐 혀가 요 이빨이 있을 때 이를 발음할 땐 혀가 요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혀가 을을 발음할 땐 갑자기 혀가 뒤로 이렇게 빠진 듯한 느낌이 들죠. 이를 발음할 땐 이렇게 되고, 이, 하면 쑥 빠지는 게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는 앞으로 가죠. 이, 이.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그려놓고 을을 발음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음하면서 턱을 점점 내리면 으아, 어와 아가 순차적으로 발음됩니다. 그 다음 오와 우죠. 손가락 욕을 하는 오와 우는 우가 어금니끼리 닿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됩니다. 우가. 우. 오는 어금니끼리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오 발음은 자연스럽게 나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나. 그래서 서로 손가락 하는 욕으로서 높낮이가 다르죠. 자, 이것만 잡아내면 그대로 어와 아를 여기 어아에다 써놓고 우오도 그대로 뒤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와 아, 우와 오, 여기에다가 이 모음을 하나씩 써놓는 거죠. 자, 보세요.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것에서 짝대기 이가 붙은 건 이중 모음이 아닙니다. 단모음이에요. 손가락 욕에다가 와나 왜 이거는 이중 모음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얘네들은 이중 모음이라는 게 납득이 잘 되거든.
위와 외는 우리가 이중모음처럼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생각해? 이중모음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현대국에서는 뭐다? 단모음이다, 단모음. 다시 한번. 단모음 10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일단 사각형 그려주고, 자르고, 으아, 손가락 서로 욕, 손가락 서로 욕, 짝대기, 하나씩. 붙이면 다 그려지는 거고. 그럴 때 이름 붙이죠. 얘 전체가 전설모음, 뒤가 후설모음, 혀의 앞뒤, 위치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명칭 붙입니다. 턱이 높을 때 나는 소리, 턱이 낮을 때 나는 소리여서 얘는 고모음, 얘는 저모음, 가운데는 중모음. 그래서 손가락 욕을 서로 하는 손가락 욕이 있는 모습은 입술이 동그래져야 되는 원순모음, 입술 모양, 원순모음. 나머지는 다 평순모음. 그것들을 우리는 다 했던 거야. 또 한 거야. 자, 여기서 좀만 더 가. 그런데 이런 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명칭은 어디서만 사용하는 거야? 이중모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단모음에서는 사용하는 거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단모음으로 가볼게요. 이중모음, 단모음 사정했으니까. 자, 이중모음의 정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입모양이나 소리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단모음, 있는 경우가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의 정의는요 이렇게 설명됩니다. 반모음에 단모음이 결합된 거라고. 이때 반모음이라는 건 모음의 성격을 절반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나머지 절반은 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만 더 가볼게. 반모음의 성격, 그러면 모음의 성격과 자음의 성격인데 어떤 점에서 모음의 성격이 같냐면 일단 글자 모양이 반모음의 글자 모양이 모음의 글자 모양입니다. 그 말은 뭐야? 발음기관 아까 5군데 자음에서 발음기가 있었죠. 두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런데 공기가 막혔다가 혹은 스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는 성격에서 모음의 성격. 하지만 반모음은 홀로는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음절의 핵은요. 음절이란 발음의 최소 단위여서 음절을 이루어야지만 발음할 수 있어요. 기억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혼자 발음하지 못하죠. 자, 음절의 핵, 음절입니다. 초성, 중성, 종선으로 구성되는 핵은 모음입니다. 음절, 자, 모음은 중성 자리에 들어가죠. 음절은 발음의 최소 단위. 그 말은요, 코어가 없으면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음절이라는 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모음이 없으면 음절도 사라져요. 그 말은 초성의 기억, 자음 가지고는 발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음을 못해요. 발음할 준비밖에 안 되죠. 기억은 입 밖으로 소리 안 납니다. 그때 아를 붙이는 순간 가가 발음되지. 그것처럼 반모음에는 이결과 반모음 오나 우 계열이 있는데 반모음 이계열은 그냥 이랑은 다릅니다. 얘는 단모음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단모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고 발음하는 거야. 이 하고 발음했으면 얘는
단모음입니다. 근데 반모음 이는요, 이 자체를 써놓으면 마치 뭐를 써놓은 것처럼 기억을 써놔서 발음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는 입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발음할 때 입 모양으로. 그럴 때 아가 붙은 순간 가 발음되듯이 여기에 반모미에 아가 붙은 순간 이를 발음하려는 자세에서 아를 동시에 발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가 됩니다. 야. 이해되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오라는 걸 발음하려는 준비한 상태에서 발음하면 그냥 단모음이 되는 거고, 준비한 상태에서 아를 한번 발음을 하면, 준비한 상태에서 아를 발음하면 와, 와, 와가 됩니다. 이해됐지? 반모음이는 홀로 발음될 수 없다. 그럼 그 계열은 이렇게 나타나요. 반모음 이로 나타나는 이중모음의 계열은 흔히 하는 야, 여, 요, 유, 예, 예. 여기 봐봐. 짝대기 두 개씩 들어있잖아.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 이 짝대기 두 개씩 들어있다는 표시는 반모음 이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럼 어떤 단모음과 결합되어 있다? 짝대기 하나씩 빼버리면 됩니다. 짝대기 빼버리면 아죠? 어죠? 아, 반모음 이에다가 아, 어, 오, 우, 에가 결합되어 있는 거구나. 요 의는 의할 때 의는 반모음이 뒤에 붙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요, 단모음이 아닙니다. 오와 우 계열이에요. 오는 와와 웨, 워와 웨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할게. 손가락력이 있는 경우에 이 모음이 붙은 경우는 이중 모음이 아니에요. 단모음입니다. 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요거를 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렇게 길게 안 할 것 같네. 진도 확확 나가는데. 수연아, 잘 알아듣고 있지? 네, 우리 했던 거지, 그치? 네, 자, 음운 변동. 좀 더 복잡하게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이번엔 지금 방학 교재니까 내신 대비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여기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면서 가볼게. 봐봐. 음운 변동이라는 것의 정의는 스펠링, 철자로 표기된 것의 음운과 실제 발음했을 때의 음운에 서로 다를 때, 그때를 음운 변동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오시는 발음이 이렇게 되고, 닭은 닭이 되는데, 위에 건 음운 변동이 아니야. 왜?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으니까 실제 스펠링에서 사용된 음운은 오와 시옷 이. 발음도 오와 시옷 이가 사용되고 있지. 그래서 음운 변동이 아니다. 닭은 받침의 자음이 두 개잖아. 음운이 두 개. 그런데 실제 발음에선 리을은 떨어져서 기역 하나만 발음되고 있지. 이럴 때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이게 대다수 이유야. 그런데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서 된소리 내기나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것들은 일어난단 말이지.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있어. 이거를 발음할 때 신고로 발음할 수도 있고 신꼬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이때가 경음화가 일어났는데 신발을 신는 행위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행위를 단어만 발음한다고 했을 때 둘 다 그냥 신고라고 하면 의미 차이가 안 드러나잖아. 그래서 명사인 신고는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신고, 신발을 신는 동사의 동작에 해당하는 신고는 신고로 발음해서
환경적으로는 동일한데 시옷, 이, 니은, 기어고 어떤 게 된소리가 일어났다면 몽창 다 된소리 나든가 안 일어났다면 다 안 일어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안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어떨 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게 한 이유는 의미 전달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지. 그중에 음운 변동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요렇게 세분화하자. 봐.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인데 탈락과 축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을 세분화해서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더 세분화해 봤어. 자, 교체가 하나 있고요. 자음 탈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고요.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고 첨가가 있는 겁니다. 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세세한 음운 변동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자, 교체는 축구에서 선수 교체하듯이 스펠링에 있던 음운을 발음할 때 빼고 다른 발음으로 발음하는 거지. 마치 여기 사례로 넣은 박이라는 쌍기역 받침을 쌍기역이라고 해서 받침이 기역에 더하기가 아닙니다. 쌍기역이나 기역이나 음운은 한 개예요. 네, 리을 기역 받침이 있으면 음운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한 개인 쌍기역 발음은 그냥 기역 발음으로 바꾸죠.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아드님은 이렇게 자음 탈락의 경우 리을이 떨어져서 아드님이 됩니다. 모음 탈락은 으라고 하는 이런 모음 어간의 어미가 모음이 모음 어미랑 그럴 때 떨어져서 써가 되는 경우. 축약은 뭐예요? 두 개의 음운이 합해져서 새로운 음운, 하나의 음운이 되는 거. 새로운 하나의. 모음 축약도 어떻게 돼?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경우. 섭리불은 여기 보듯이 니은처럼 없었던 음운이 하나 늘어나는 거. 자, 그러면 이 교체 현상에선 음운의 개수와 음절, 글자 수죠. 글자 수 개수의 변화, 차이를 확인해 봅시다. 교체의 경우는 있었던 것을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펠링과 발음의 개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글자 수의 관계도 한 글자가 그대로 한 글자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음 탈락 보죠. 말 그대로 자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음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1. 근데 자음은 떨어진다 해도 음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요? 결합될 때 삼음절인데 발음할 때도 삼음절로 그대로 유지되죠. 왜? 자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음절의 핵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음절의 개수는 유지된다. 변함없어. 모음 탈락은 어때? 모음이 하나 사라지지. 모음 사라지면 음절도 사라져. 그래서 의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1, 음운이 하나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 개의 음절이 얘가 하나 떨어지면서 한 개의 음절로 나타나면서 음절 하나가 사라지는 것. 자, 자음 축약.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음 축약은 뭐냐면 두 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자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 개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은 하나 줄어든 거 맞고요. 자음의 개수가 줄어든다 해서 음절은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변화 없고. 자, 모음 축약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서 하나의 모음이 되는 거. 이것도 모음의 개수가 하나 줄죠. 모음이 준다라는 건 음절도 준다는 뜻입니다. 첨가 보죠. 자, 첨가의 경우는요. 말 그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발음할 때 플러스 1.
이렇게. 니은이 하나 더 생기는 거.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봅시다. 총괄은. 그건 늘어나봤자 자음의 발음이 덧나는 거기 때문에 음절의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기축부터 순서대로 나가면 돼. 야, 이거 시키지 않고 봐. 따라하지 않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할 때 벌써 끝났는데? 수연? 네. 우리 수업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야. 수업을 놀면서 안 하진 않았어. 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 다 네, 했던 거라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네, 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잖아. 네, 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할게. 문자로. 네, 어, 애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월요일 날 국어 보충도 이번 다음 주 월요일은 없다. 네. 음, 그렇게 알아두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미니 모의고사, 안 줬지. 아, 저 11, 12에 받은 거 있는데 아직 안 풀었어요. 한번 풀어봐. 네. 음.